똑같아요. 구조가 어떻게 생겼냐, 어떤 원리냐, 그리고 나머지는 보시면서 이제 말씀드릴 건데 비슷합니다. 기기는요 계속 배우다 보면 제가 얘 같고 얘가 제 같고 막 그래요. 비슷해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시진 않을 거예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변압기의 구조 및 원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변압기는요 변압기 철심과 변압기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철심을 듣는 순간 바로 뭐가 떠오르세요? 철손 떠오르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변압기 철심에도요 철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뭘 넣어요? 규소 함유합니다. 그리고 뭐예요? 성층합니다. 왜? 와류손 때문에. 여기서 얘는 회전을 안 하잖아. 변압기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변압기 하면 가만히 있는 녀석, 정직이. 그렇기 때문에 규소 함유량이 약 4%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시험 문제에서 회전하는 기기의 규소 함유량을 잘 물어보지는 않아요. 문제는 있지만. 근데 얘는 잘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변압기에서 철심의 함유량이 얼마가 되냐고 물어봐요. 그럼 몇 % 정도 찾으면 돼요? 96% 찾으시면 돼요. 그쵸? 그 정도 범위. 자, 이 변압기는요 딱 보니까 패러데이 렌츠 법칙이 딱 떠오르죠. 감겨있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속이 나오고, 그죠? 이 자속의 변화량만큼 기전력이 생기고. 그래서 얘 원리를 제가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에 앞서서 이제 일단 변압기 원리는 우리가 패러데이 렌츠의 전자유도 법칙이다. 요거 시험 문제 참 잘 물어봅니다. 근데 요 이름 쏙 빼고 물어봐요. 우리는 전자유도 법칙. 외우시기 힘들면 전자가 마이너스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자를 유도하는 법칙, 그러니까 기전력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속의 변화량만큼 기전력이 유도된다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변압기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제가 설명은 해볼게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저도 처음에는 이게 뭐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런가 보다, 그냥 그렇게 작동하나 보다 이렇게 넘기시면 돼요. 이런 거 물어보진 않으니까. 자, 1차 쪽을요, 여기를 우리가 이쪽을 1차 측 이렇게 표현을 할 거고요. 부하가 직접적으로 달리는 이곳을 2차 측 이렇게 나눠서 볼 겁니다. 그래서 변압기는 1차 측과 2차 측이 있어요. 1차 측에 고압이 걸릴 수도 있고요, 저압이 걸릴 수도 있어요. 2차 측에 고압이 걸릴 수도 있고 저압이 걸릴 수도 있어요. 변성을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1차냐 2차냐로 나눌 거고, 자, 1차 측에 전압을 줬어요. 이게 약간 공급 전압의 느낌이죠. 전압이 걸려. 그러면 그 전압만큼 뭐가 흘러? 1차 측에 전류가 흘러요. 어디로 흐를까요? 당연히 이 권선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자, 빨리 오른손 법칙,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하면, 자, 이 빨간색 전류에 의한 자속을 제가 이렇게 빨간색 선으로 그려볼게요. 이렇게 생기죠. 얘가 이렇게 계속 철심을 빙글빙글 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차 측에요, 아무것도 여기 전압원을 달지 않았어요. 여기는 이제 걸리는 의미지 아무것도 없다고 보세요. 부하만 달려있는 상태. 부하도 없는 상태라고 볼까요? 여기 Y에 없는 상태. 지금 이거 뻥 뚫려있는 개방회로 상태라고 볼게요. 요렇게 지금 개방되어 있는 상태라고 하면, 이 빨간색 자속이 여기를 푹 하고 쇄교하면서 여기에서는 저 빨간색 자속을 없애려는 방향으로 뭐가 생겨요? 기전력이 생겨요. 이걸 우리는 2차 측 기전력이 생겼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에 부하를 이렇게 달아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부하를 달면 이제 개회로가 아니고 폐회로가 됐네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의 크기에 비례해서 뭐가 생겨서 돌아다녀요? 전류가 생기겠죠. 이렇게요. 그쵸? 그러면 이 전류가 흘러서 어떻게 가? 코일에 이 방향으로 흘러 들어간대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이 방향이면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제가 설명하는 거하고 달라져요. 자, 어느 방향이냐면 이 방향으로 흘러 들어간대요. 이렇게. 여기가 아니고 그럼 뒤로 들어와야 돼요. 뒤에서 이렇게 감겨있어요. 이렇게 위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흐른대. 자, 그러면 앙페르의 오른나사 법칙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죠.
지금 회전 전류가 생기니까 직선 자기장이 나오잖아요. 그쵸? 자, 파란색 자기장 가볼게요. 파란색 자기장, 파란색 자기장, 파란색 자기장, 파란색 자기장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쪽에 어때요? 지금 자속이 파란색으로 딱 생겼어. 그쵸? 그러면 이 파란색 자속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엔 제가 녹색을 써볼게요. 이렇게 뭐가 생겨요? 다시 한번 1차 측에 기전력이 생겨요. 자, 1차 측에 기전력, 저 방향으로 기전력이 생기잖아요. 그럼 전류가 어떤 전류가 흐르냐? 처음에 흘러 들어갔던 전류 방향과 같은 방향의 기전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I1 빨간색에다가 뭐가 하나 더 보태기가 돼요? 녹색 I1 하나가 더 보태기가 되죠. 자, 그러면 녹색 전류가 흐르니까 다시 한번 자속이 또 어떻게 생겨요? 이렇게 생겨요. 근데 여기서 잠깐이에요. 이 녹색은 누구 때문에 생겼어? 파란색 때문에 생겼죠. 그쵸? 파란색 크기에 비례해서 생긴 거라고요. 그러면 녹색 자속이랑 파란색 자속이랑은 서로 크기가 어떻다? 같다. 근데 방향은 서로 어떻게 된다? 반대다. 그러므로 파란색과 녹색은 죄다 철심해서 어떻게 되더라? 없어지더라. 그러면 남은 거라고는 항상 제일 처음에 돌고 있던 무슨 자속만 남더라? 빨간색 자속만 남더라. 이거예요. 철심엔 항상 이 빨간색 자속만 남아있고 나머지는 다 쇠교가 돼서 없어집니다. 아니, 쇠교가 아니라 상쇄가 돼서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작동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쵸? 그럼 여기서 제가 잠깐 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색 자속을요. 이 철심의 기전력을 처음에 불러일으키는 자속인 거잖아요. 이 빨간색 자속을 만드는 제일 처음 요렇게 썼던 이 빨간색 I1을요. 자속을 만드는 전류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요. 여자 전류. 그리고 나서 여기 부하가 달려있으면 그 후에 뭐가 또 생겨요? 녹색 I1이 생기죠. 여기에다가 플러스 녹색 I1 요 두 개를 더한 게 1차 측 전류가 돼요. 이게 완벽한 전류. 그래서 1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여자 전류와 추가적으로 생겨서 다 또 흐르게 되는 이 녹색 전류의 합을 말하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와서 보면 우리가 전기 이론 시간에 발생할 기, 자속의 자, 힘력자, 전기회로 배우면서 기자력이라는 표현을 배우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 F라고 썼고요. 자속은 누구 때문에 나와요? 전류 때문에 나와요. 그쵸? 거기에다 누구도 비례해서 나와? 코일의 권수에 비례해서 나와요. 그래서 기자력 F는 NI 혹은 IN. 그래서 단위가 암페어 턴이었어요. 기억 혹시 나세요? 이런 게 있었어요. 자기회로 했을 때. 그래서 자, 1차 측 전류하고요. 1차 측 권수에 비례해서 녹색이 나왔죠. 자, 얘는 어때요? 얘는 2차 측 권수와 2차 측 전류에 비례해서 파란색 자속이 나온 건데 이 녹색 자속과 파란색 자속이 서로 어쩐다 그랬어요? 같다 그랬다고요? 자, 그럼 식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잠깐 만들어 볼게요. I1 곱하기 N1은 I2 곱하기 N2다. 자, 이게 성립하려면 여기서 누설되는 자속이 1도 없어야 돼요. 완전 이상 변압기야. 그래서 어디서 나가는 양 없이 서로 진짜 완벽하게 얘는 이 방향, 얘는 이 방향 서로 상쇄 이게 된다. 뭐 하면 이제 이런 식이 성립을 합니다. 여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게 곧 변성 비율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얘를 앞으로 권수 B라는 표현으로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될 거고 변압기에서 권수비 엄청 중요하죠. 자, 그러면 잠깐만요. 우리가 직류 발전기 했을 때 유도 기전력 계산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했어요. 그쵸? 기억나시죠? 동기기 했을 때는 동기 속도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었어. P분의 120F. 또 하나, 단락비가 중요하다고 했었어. IM분의 IS는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분의 100이다. 요거 외워야 된다 그랬죠? 권수비요. 그 다음. 하나, 둘, 셋, 네 개째죠, 공식. 그래서 권수비 공식 오늘 배우시게 될 건데 풀 버전으로 다 외우셔야 돼요. 쉬워요.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뭐 이제 미리 보기를 하자면요. 요거 뭐랑 같냐면요. 2차 측 권수로 나눠볼까요? 요렇게. 이렇게 둘 다 똑같이 나누면 없어지죠. 그죠? N2분의 N1 곱하기 I1이 되네요. 그쵸?
자, 여길 권수만 놔두고 싶어요. 그래서 I1으로 한 번 더 나눠요. 없어지고 무슨 식이 성립해요? 2차측 권수분의 1차측 권수는 1차측 전류분의 2차측 전류의 비율과 같다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생각을 해보면 요 비율이 성립해요. 어디에서? 여기에서.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이상 변압기라고 쳤을 때 변압기의 작동 원리에서 갖고 온 거예요. 이렇게요. 자, 결국에 기전력은 항상 뭐에 비례해서 나왔어요? 권수에 비례해서 나와요. 그쵸?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아, 2차 측에 생긴 기전력하고 1차 측의 기전력의 비율이 이렇게 되겠구나. 누구랑 같구나? 권수의 비랑 같게 나오겠구나.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알겠죠? 권수 비율이 얘가 10바퀴 감겨 있고요. 얘가 100바퀴 감겨 있는 변압기래요. 그러면 얘네 비율이 몇으로 나와요? 10분의 100이니까 10이죠. 권수비가 10인 변압기인 거야. 근데 2차 측에 봤더니 여기에 100V가 걸리더래. 100V의 기전력이 만들어지더래. 그러면 1차 측 얼마 걸렸다고 생각하면 돼요? 얼마의 1차 기전력이 생겼다고 우리 바로 계산할 수 있어요? 봐봐요. 여기가 100이니까 아, 여기는 1000V의 기전력이 생겼구나. 이게 바로 계산이 되는 거예요. 뭘로? 권수비로. 그러니까 권수비란 쉽게 말하면 변압기의 변성 비율을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양한 이제 표현법이 있습니다. 권수비, 전압비, 전류비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대표적인 건 권수비라고 합니다. 권수비. 이거는 다시 볼게요. 그래서 이런 원리로 작동하는 게 바로 변압기입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7번을요. 1차 권수가 3000이고 2차 권수가 100일 때 그때 전압비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권수비라는 걸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권수비는 아까 권수의 몇 차측이 분모에 있었어요? 2차 측이요. 그리고 분자에는 1차 측. 그죠? 2차 측분의 1차 측이었어. 대입을 해볼까요? 그러면 2차 권수는 3000이었고 그때 반대죠? 네. 2차 측 권수가 100이고 1차 측 권수가 3000이니까 자, 지금 변성 비율이 나왔네요. 30배 차이다. 이렇게 나는 거죠. 그러면 전압비도 당연히 얼만큼이다? 30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왜? 권수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아까 봤던 게 기전력은 권수만큼 나와요. 이렇게 봤던 거예요. 권수에 비례해서. 그래서 아까 영상에서도 권수가 많이 감겨 있는 곳은 큰 전압, 적게 감겨 있는 것은 작은 전압이죠. 이제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 유형의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봤더니 1차에 13200V를 걸어주면은 2차에 220V로 변성이 되는 변압기가 있대요. 근데 내가 이 변압기에다가 1차에 6000V를 인가해 준 거야. 그러면 2차 측에 몇 볼트로 나올 것이냐를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바로 찾으면 돼요? 변성 비율을 빨리 찾아야 돼요. 전압은 몇 차 측분의 몇 차 측이다? 2차 측분의 1차 측이다. 이렇게 가야 되죠. 그럼 2차가 얼마? 220. 1차는 13200. 그러므로 변성 비율은 얼마? 60. 60배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볼까요? 얘도 지금 전압을 1차, 2차에 얼마를 넣어줄지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1차에 일단 6000V가 걸려있는 상태잖아요. 이게 같은 전압기니까 여기 얼마가 나와야 돼요? 60이 나와야 돼. X가 얼마가 돼요? 100이죠? 그쵸? 아, 이렇게 변성이 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12번 문제를 봐요. 우리 지금까지 전압 얘기했는데 12번 문제는 조금 다르죠. 그리고 이렇게 써있는 형태도 이거 뭐지?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나오면요. 아, 얘가 1차 측에 3300이 걸리면 2차 측에 220으로 변성되는 변압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변성 비율이 얼마로 바로 계산이 되세요?
얼마예요? 2분의 30, 15네? 아, 15배로 생기는구나. 자, 근데 얘는 전압을 물어봤어요? 전류를 물어봤어요? 전류. 자, 전류 기억나세요? 우리 전류는 권수는 2차 측분의 1차 측이었는데 전류는 어땠어? 1차 측분의 2차 측이었어. 요거죠. 왜? 대각선의 곱이 같거든요. 1차 끼리, 2차 끼리 곱한 게 같았잖아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지금? 15. 그러면 1차에 몇 암페어 줬대요? 2암페어 줬대요. 20이에요? 20이에요? 20암페어 줬대요. 그러니까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라는 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300. 아, 300암페어가 흐르겠구나. 이렇게 계산이 돼요. 이게 바로 권수비고, 지금 눈에 딱 봐도 문제수 어때요? 어마어마하죠? 아, 변압기에서 권수비 관련 문제는 두 문제는 나옵니다. 한두 문제는. 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고 두 문제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많이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더라. 그럼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권수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요? 자, 권수비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봤어요. 그쵸? 이렇게 돼. 그래서 이거는 이상 변압기라고 했을 때 기자력이 같다로 놓으면 이 비율이 나오는 거고, 어쨌든 권수에 비례해서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고. 또 이거 보실래요? 자, 여기에서 기전력이 있고 걸어주는 전압이 V1이면 이 둘은 어때요?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E2분의 E1이었다면 얘도 V2분의 V1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기전력이 생겨서 전류가 흘러서 부하에 걸리는 전압이 이거니까 거의 비슷하니까 같다고 놓으면 돼요. 자, 이제부터 요 녀석들 한번 유도를 해볼게요. 외울 거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자, 여기서 우리가 이거 하나 봐볼까요? 권수비는 2차 측분의 1차 측이죠. 2차 측분의 1차 측, 2차 측분의 1차 측, 2차 측분의 1차 측. 누구만? 전류만 1차 측분의 2차 측이야. 자, 그럼 여기서 제가 V1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A 곱하기 V2로 나타낼 수 있죠. 그쵸? 자, 이번에는 요거는 뭐랑 같아요? I1분의 I2랑도 같죠. 그럼 제가 여기서 I1은 뭐랑 같아요? I1은 요 둘이 자리 바꾸면 되잖아. A분의 1 곱하기 I2와 같아요. 자, 이걸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저거 그대로 이쪽으로 눈 돌려주시고요. 1차 측의 임피던스는 오메 법칙에 의해서 R은 I분의 V로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2차 측의 임피던스도 I2분의 V2로 계산할 수가 있어. 자, 근데 저는요, 요거를 이렇게, 어차피 같은 변압기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해요. 자, V1 대신에 뭘로 쓸 수 있어요? A 곱하기 V2. I1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A분의 1분의 I2.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얘는 2차 측 임피던스가 되죠. 얘 계산만 하면 되지. 얘 계산하면 얼마예요? A분의 1분의 A는 1분의 A와 같은 거잖아요. 이거는. 그쵸? 이렇게 곱한 건 어디로? 분모로. 바깥쪽끼리 곱한 건 어디로? 분자로. 이거는 결국 뭐예요? A의 제곱이요. 자, 이제 나왔어요. 아, 1차 측 임피던스는 2차 측 임피던스에 뭘 곱한 것과 같다? 권수의 제곱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수 A 제곱은 저 식 잠깐만 바꿀게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2차 측분의 1차 측이고 제곱을 없애려고 제곱근을 이렇게 만들어주면 끝. 그래서 결론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해를 못 하셔도 괜찮아요. 우리 이따 등가회로 그려가지고 실제로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나오나 안 나오나. 그래서 우리는 일단 우리의 주 목적은 권수비 전체를 다 외우는 것이다. 자, 외워볼게요. 권수비란 변압기 변성 비율을 말하는 거고 2차 측분의 1차 측, 2차 측분의 1차 측, 2차 측분의 1차 측이다. 하지만 누구만?
전류만 1차 측분의 2차 측이고 나머지 얘네들 다 저항 녀석들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저항 녀석들은 2차 측분의 1차 측은 다 동일해. 근데 뭐만 씌우면 돼? 뚜껑만 씌우면 돼요. 루트만 씌우면 됩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외우는 건 쉬워요. 2차 측분의 1차 측. 저항은 뚜껑, 전류는 반대. 이렇게 가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권수비 다 외웠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거를 외우셔야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자 이제부터 저랑 계산해 보실게요. 권수비가 2인 변압기예요. 그리고 이때 2차 측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였냐면 100V였고요. 2차 측에 흐르는 전류는 5A였습니다. 2차 측에 존재하는 임피던스는 20ohm이었어요. 자, 이거 다 우리 1차 측으로 환산해 볼게요. 자, 2차 측이 100V 걸렸으면 1차 측에 걸린 전압은 얼마라고 우리 계산 바로 할 수 있어요. 자, A는 V2분의 V1이잖아요. 나는 V1을 알고 싶어. 그죠? 그럼 V1은 뭐 곱하기? A 곱하기 V2로 계산할 수가 있죠. 그쵸? 그러니까 얘는 얼마인 거야? 얼마? 200이죠? V1은 200. 이렇게 되더라. 자, I1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I1도 한번 해보세요. 얘는 이제 1차 측 분의 2차 측인 거잖아요. 그쵸? 그러므로 I1은 2분의 5니까 2.5A구나. 이렇게 가면 되겠죠? 자, 얘도 계산해 볼까요? 그러면 1차 측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요? 1차 측 임피던스. A가 2죠. 2는 2차 측분의 1차 측인데 여기가 20이 되는 거죠. 거기에 뭘 씌워주면 돼요? 제곱. 자, 여기에 뭘 해야 2가 나와요? 여기 안의 값이 얼마여야 2가 나와요? 4여야 되죠. 이게 힘들면 좀 제곱해주세요. 4는 20분의 G1이다.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G1은 얼마? 80ohm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한 개만, 이 한 문제만 제대로 계산할 수 있으면 권수비 문제는 끝났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계산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우리는 뭐 쓰면 돼요? 계산기 쓰면 돼요.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은요, 이제 이런 결론 나왔는데 바로 나올 수 있어요. 공식처럼 반대 제곱 이제 이렇게 공식처럼 나와요. 계산이 자꾸 풀다 보면 이것까지 외우실 필요 없어요. 전 이렇게 하라고 말씀 안 드리고요. 그냥 계산하세요. 바로 계산기로 똑똑똑 두드리면 다 되니까. 그래서 이런 권수비 문제들이 나올 것이다. 연습하시면 금방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변압기에서 변성이 돼서 나오는 자속의 변화량만큼 나오는 기전력이요. 많이 봤죠? 이거 어디서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동기기에서부터 꾸준히 나오고 있잖아요. 그쵸? 이것도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기전력은 패러데이 렌츠의 법칙에 의해서 자속의 변화량만큼 나오는 거랬잖아. 맞아요. 그래서 권수에 시간당 이 자속도 교류니까 이 자속도 이런 자속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최대값을 가지면서 사인 오메가 t만큼 나와. 이거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나중에 계산할 때 요 사인 오메가 t 앞에 값 가지고만 계산할 거니까 요게 이제 계산하면 이쪽이 최대값.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값은 최대값이 아니죠. 무슨 값이라고 불러요? 실효값. 실효값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 그래서 요것만 나눠주면 이게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자, 이 순서대로 안 외울게요. 전 이렇게 외울게요. 좀 더 외우기 쉽게. 4.44의 혼이에요. 이렇게 되더라.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하셔야 될 게 N을 보세요. 동기 발전기에서 N은 뭐였어요? 속도, RPM이지. 변압기에서 N은 뭐예요? 권수. 그러니까 여기 좀 달라요.
1차측 권수에 비례해서 뭐가 나와요? 1차측 기전력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도 나오고요. 자, 또 하나만 더. 자속을요. 자속값으로 안 보고 밀도로 보고 싶대. 우리 자속 밀도 어떻게 구해요? 인구 밀도랑 똑같이 구하면 돼요. 면적당 나오는 자속 수죠. 이렇게 돼. 이걸 기호로만 쓰면요. 자속 밀도는 B라고들 해요. 여기 쓴대요. 면적은요. A라고 쓴대요. 자속 수는요. 파이잖아요. 그러므로 파이는 누구와 누구의 곱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속 밀도와 면적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 똑같은 식이죠. 4.44. 자, 이거 외우기 쉽습니다. 미국 농구죠. NBA. 외우면 돼요. FNBA. 이렇게 외우면, 아, 변압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 이만큼 나오는구나. 보시면 돼요. 2차측도 똑같이 나오겠죠. 2차측 권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이게 바로 변압기에서 만들어지는 기전력이다. 자, 그럼 식을 잘 보세요. 식을 잠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변압기를 만들어요. 변압기 만들면 공장에서 나왔어. 나와서 제가 권수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요. 한번 만들어졌잖아. 1, 2차가 다 정해져서 나올 텐데. 그쵸? 자, 철심의 면적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꿔. 그러면 기전력은 주파수하고 자속하고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이건 바꿀 수 있잖아요. 주파수를 다르게 할 수 있고 전압을 주파수를 60Hz, 50Hz 인가하면 되는 문제니까. 그죠? 자속도 거기에 몇 볼트를 걸어주냐에 따라 전류도 바뀔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바꿀 수 있어. 자, 그러면 제가 주파수 증가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뭐가 증가하죠? 식을 봐봐요. 주파수 증가 뭐가 커져요? 기전력 커지잖아요. 그쵸? 그러면 제가 자속을 증가시켜야 돼요. 자속을 증가시키면 기전력 역시 올라가요. 관계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는 전압을 1도 바꾸고 싶지 않아요. 얘 일정하게 시킬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주파수를 줄여버렸어요. 자, 그럼 자속 밀도 어떻게 되게요? 올라가야죠. 그쵸? 이번에도 일정하게 만들 거예요. 얘 움직이지 않게. 늘 일정 값을 유지하게 하고 제가 그때 주파수 올려요. 그러면 자속 밀도 어떻게 돼요? 내려가야지. 자, 그럼 여기서 결론이요. 전압을 일정하게 하면 주파수와 자속의 관계는 서로 무슨 관계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반비례 관계잖아요.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지고 얘가 커지면 얘가 작아지고. 언제? 전압이 일정할 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잘 물어봐요. 그래서 전압을 일정하게 하면 주파수와 자속 혹은 자속 밀도는 서로 반비례 관계를 갖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여기서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 관련된 문제. 제가요, 변압기에다가 50Hz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제가 60Hz로 바꿨어요. 자, 근데 전압은 일정하게 유지시키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때 자속 밀도는 50에서 60Hz로 바꾸면 자속 밀도는 어떻게 될까요? 이게 문제예요. 빨리 말해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딱 보면 보이죠? 주파수 증가했네? 전압이 일정하니까 자속은 감소하겠네. 몇 배 감소해요? 50에다 몇을 곱해야 60이 돼요? 50분의 60 곱하면 되잖아요. 약분되고 60 나오죠. 그러면 얘는 몇 분의 몇 배 증가한 거야? 5분의 6배 증가한 거잖아. 그러면 얘는 몇 배 감소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반대. 6분의 5배 감소. 바로 뒤집어주면 돼요. 이거 실제로 기출문제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관련 문제로 나옵니다. 제일 어렵게 되는 문제. 이거를 관련돼서. 이제 보통은 전압 일정할 때 자속 증가하면 주파수 어떻게 돼? 이런 문제 나오고요. 계산 문제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 있구나. 기전력식 한번 정리하시면서
기전력과 주파수 자속과의 관계까지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3번 보니까 1차측 권선이 80회 감겨 있고 2차측 권선은 320회 감겨 있어. 그러면 이거는 지금 2차측이 더 많이 감겨 있으니까 2차측이 전압이 더 높게 나오는 승합용이겠죠? 전압을 높여주는. 자, 근데 물어봐요. 그래서 2차 측에 100V 걸리거든? 그러면 1차 측엔 몇 볼트 있어? 이거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 여기서 해야 될 거, 얼른 빨리 권수비를 구해야겠죠. 320분의 80 얼마? 4분의 1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차 측에는 얼마가 걸려 있어야 2차 측에 더 많이 100V가 걸렸을까요? 4분의 1배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25V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관계를 지금 봤단 말이에요. 누구하고 누구 관계 봤어요? 전압이 일정하면 주파수와 자속의 관계는 바로 반비례라는 사실을 봤어요.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잠깐 보면 왜 원래 여기서 온 거죠? 요 관계에서, 이 관계에서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 손실로 잠깐만 들어가면 무구화 손실의 대표 주죠. 여기엔 기계손 있어요, 없어요? 무구화 손에 1도 없어요. 안 도니까 풍손, 마찰손 없어. 철손만 무진장 많아요. 그래서 철손을 좀 보려고 해요. 철손을 봤더니 철손의 종류에는 히스테리시스 손실도 있고요, 와류손도 있대요. 우리 한번 식으로 접근을 해볼게요. 자, 히스테리시스 손실하고요, 와류 손실, 에디손이라고 해요. 그래서 E라고 쓰는데 얘는 뭐에 비례하느냐 봤더니 주파수에 비례하고요. 요거 이론 시간에 배웠죠? 최대 자속 밀도 1.6승이라고 배우셨을 건데 우리는 2승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제곱에 비례. 얘는요, 얘는 요 T가 의미하는 거 두께예요. 두께에, 그리고 주파수에, 그리고 최대 자속 밀도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두께가 조금만 늘어나도 와류손이 엄청 커져요. 성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자, 여기에 전압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전압이, 얘를 그러면 요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얘 식으로 바꿔보면 FBB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나는 저 전압 일정하게 만들고 뭔가를 이렇게 조절하고 싶으니까 FB를 짝꿍으로 만들고 싶어요. 왜냐면은 내가 전압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얘를 묶어. 하나 묶이죠? 하나 안 묶이지? 그래서 F를 그냥 강제적으로 갖다 곱해요. 왜? 나누면 되니까. 그럼 식 안 바뀌잖아요. 얘를 그럼 강제로 묶었죠. 얘 2에 비례하고 얘 2에 비례하고 F. 그러므로 결론 어떻게 나올 수 있어요? 히스테리시스 손실은 기전력이 일정할 때 우리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다. 요거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지금 왜냐면 변압기에서 발생하는 기전력이 주파수와 자속 밀도 곱에 비례한다고 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도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와류손도 한번 해볼까요? 와류손은 일단 두께는 필요 없으니까 얘 없다 치면 FB 가능하죠? 제곱이니까 얘도 두 개, 얘도 두 개. 이거 그러면 얘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와류손은 비례하네. 뭐에 비례해요? 기전력의 제곱에 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겠네. 이렇게 갈 수 있단 말이야. 전압의 제곱에 비례할 수 있겠네. 이렇게 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는 주파수의 분의 전압의 제곱, 얘는 그냥 전압의 제곱, 이렇게 되죠. 자, 일정 전압을 넣어요. 부하도 일정하게 해놓고 내가 주파수만 갖다가 증가를 시켜볼까요? 주파수 증가 시켜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손실이요. 얘는 와류손은 어때요? 주파수를 증가시키면 변화 없음. 얘는 어떻게 돼요? 주파수 증가시키면 얘는 감소함. 뭔가 되게 좋은 거 찾지 않았어요? 주파수를 증가시켰더니 히스테리시스 손 감소하네? 결국에는 얘네 둘의 합이 철손이니까 철손 감소네.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전압을 일정하게 하고
부하 일정하게 한 다음에 내가 주파수만 증가시키게 된다면 그때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내가 주파수만 감소시킨다면 그때 철소는 어떻게 되는가? 이 문제. 그래서 어차피 이왕 우리가 관계를 본 김에 얘하고 관계도 같이 보자 이거죠. 철소는 주파수하고 무슨 관계다? 반비례 관계다. 어디에서? 변압기에서. 근데 이런 관계도 나와요.